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AI 반도체 판을 흔드는 삼성의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플러스 파운드리 쌍끌이가 이게 치명적인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삼성 파운드리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따라오는 얘기가 있죠. 아픈 손가락. 그런데 파운드리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엔비디아의 퀄통과 얘기가 나오고 다음 달 공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퀄통과라는 직접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다음 달 공급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뭐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삼성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결국은 HBM하고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HBM하고 메모리죠. 파운드리 쌍끌이가 왜 의미가 큰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의 본질을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AI 메모리 HBM4 플러스 첨단 로직 2나노는 지금 퀄컴하고 얘기입니다. 지금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단위는 4나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최상위 고객에서 검증을 받았다. 그래서 HBM4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첨단 로직 2나노는 퀄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면 과거 삼성은 메모리 강자이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약자였어요. 점유율이 뭐 거의 20%까지 가다가 거의 10년 내에서 그냥 지금 뭐 7%대까지 그냥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까먹었고 파운드리는 말할 거 없이 까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4를 볼까요? 삼성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공급원 첫 번째 공급자의 지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엔비디아의 HBM4의 샘플 기능 점검 최종 퀄 테스트 단계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공급 소식이 나오죠. 아마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양산 전 마지막 문턱. 뭐 1월 달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겠죠. 2월 양산이 언급되죠. 루빈 차세대 AI GPU의 타임라인하고 맞아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베라 루빈이 정확히 언제 그 생산이 될 것인가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하반기라 얘기를 했다가 또 내년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 변화를 볼게요. HBM은 공급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현재는 이제 삼성, SK 마이크론이 3강 체계는 더 이상 들어올 이제 그 회사가 없죠. 중국이 HBM을 만든다 그렇지만 이 3강 체계에 들어와서 무슨 경쟁을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단일 공급 리스크를 감수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멀티밴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HBM4도 삼성, SK 마이크론 제품을 다 갖다 쓸 겁니다. 삼성의 위상은 옛날에는 기술은 있으나 못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는 실제 양산 공급자의 후보가 된 거죠. 첫 번째 공급자가 이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 병목은 AI 성장의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이제는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안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HBM4의 진입은 공급 안정성, 가격 협상력 이게 전부 다 엔비디아의 전략적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HBM4에서 삼성은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시장 구조에 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발을 디밀었습니다. 자, HBM이 아니고 2나노 GAA 파운드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퀄컴이 삼성을 다시 보는 이유, 퀄컴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을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퀄컴의 논리를 보면 TSMC가 N2 2나노죠. 고객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TSMC 1대 고객이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1등이고 애플은 2등 고객이 되고 그 다음이 퀄컴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TSMC가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린 가격만큼 오케이 하는 그 회사에다가 파운드리 물량을 주겠다. 캐파가 이제 한계에 달았습니다. 전량 TSMC는 리스크고 표준 모델 이원화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삼성 2나노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삼성이 TSMC도 먼저 양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율 문제로 해서 실패를 많이 하고 삼성의 3나노는 완전히 실패라고 수조 원의 적자를 봤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2나노 수율이 고객 요구권에 근접을 했다. 지금 엑시노스 2600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인가 3월 달에 갤럭시 S26이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갈 건데 뭐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제 하나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는 엘리트 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능 프로는 TSMC하고 표준 모델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한다. 그런데 이 구조만 성립이 돼도 가동률이 상승하죠. 고정비가 분산되죠. 파운드리가 적자 구조가 붕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이 또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팹도 올해 가동을 시작합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삼성은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팹뿐만 아니고 오스틴 공장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 파운드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미국에서 이 오스틴 공장하고 테일러 팹에서 레거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테일러 공장에서 3나노, 2나노 막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는 적자를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흑자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370억 달러가 투자되고 3월 달에 EUV를 테스트를 하고 2나노 양산 체인을 완성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한 미국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 고객을 응대를 하죠.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물리적 거리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미국 고객들을 바로바로 응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 공장이 멈춰 있으면 삼성 파운드리는 말뿐인 거고 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삼성은 다시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나노가 엑시노스에서 잘 나와서 수율, 품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테스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 플러스 파운드리 쌍거리가 치명적으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제 삼성이 약점이 많죠. 메모리를 강했지만 AI 로직 생태계와는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약했지만은 메모리와 시너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직 계열화가 잘 됐죠. 로직 이제 설계 그다음에 메모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패키징은 2.5D, 3D 이런 것도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다 지금 이루어져 가면서 이게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힘을 쓰면은 삼성한테는 아마 치명적인 쌍거리 작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달라져 있죠. AI 고객 입장에서는 HBM, 로직, 패키징, 캐파까지. 물량 얼마든지 니네 거 다 만들어 줄게. 그래서 삼성은 HBM4, 2나노 GAA 퀄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것들 i큐브, x큐브 미국과 한국에서 듀얼 생산 체계 미국 현지에서 빅테크 기업을 직접 응대하고 한 회사에서 AI 칩 스택에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그러나 현실적인 리스크도 있죠.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HBM4에서 GC 본딩 수율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습니다. 대면적 스택의 열이라든가 전력 안정성이 검증이 아직 안 됐고 엔비디아의 실제 양산 발주 규모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나노는 파일럿 수율하고 대량 양산 수율하고 다른데 저기는 어디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냐면 엑시노스 2600에서 달라지겠죠. 고객이 요구하는 PPA, 성능, 퍼포먼스, 전력, 파워, 면적, 에리어 이게 PP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테일러 팹은 일정 지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인력이라든가 공정 안정화의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IT 제품을 항상 얘기할 때는 이게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 PPA라 그러죠. 이걸 항상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지금 기술 회복이 아니라 AI 산업의 핵심 고객의 공급망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따로 보지 않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주문을 왔다 파운드리까지 주문을 하는 그런
회사로 변모가 되는 거죠. 세상 유일하게 수직 계열을 갖춘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